자, 그런데 이달부터 실시할 백신 접종에 아주 크진 않습니다만 변수가 발생했습니다. 고령층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효과가 의문이라는 논란이 세계 각국에서 잇따르면서 국내 방역 당국도 이 백신에 조건부 허가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백신 접종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대안은 없는 것인지 궁금증들을 하나하나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슬기 기자. 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특히 고령층에서 그 효과에 의문이 제기된 이유는 뭡니까? 네, 임상시험에 참가한 고령층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입니다. 미 보건당국 등에 따르면 임상시험 참가자 중 65세 이상 비중이 모더나가 25%, 화이자가 21%인 반면 아스트라제네카는 7%대입니다. 예. 정보가 매우 적다는 이유로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65세 이상의 이 아스트라제네카 무용론까지 제기했고, 이탈리아 의약품청은 고령층에 다른 백신 접종을 권고하는 등 유럽을 중심으로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의문이 잇따르고 있죠. 이에 아스트라제네카 측은 고령층 항체 생성률이 100%라고 반박했습니다. 국내 방역 당국이 조건부 허가를 한 것도 같은 이유입니까? 그렇습니다. 식약처 백신검증 자문단은 향후 추가 임상 자료를 제출한다는 조건 하에 허가를 권고했는데요. 검증단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자가 접종 후 이상 반응을 보이는 비율은 보시다시피 일반 성인보다 오히려 낮았습니다. 그런데 중화 항체가 형성, 즉 면역 생성 효과가 성인이 80%인 반면 고령자는 64%로 차이를 보였고요. 예. 일부 전문가들은 이런 이유 등을 들어서 추가 결과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검증단의 대다수 전문가들은 이 시험 참가자 수가 적다는 이유로 접종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나타냈죠. 그렇군요. 그런데 우리가 확보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양이 얼마나 됩니까? 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정부가 현재까지 확보한 5,600만 명 분량의 백신 중 1,000만 명이 맞을 분량입니다. 정부는 1분기부터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코백스 퍼실리티 등을 통한 백신을 우선 공급한다는 계획이죠. 그런데 논란 때문인지 의사협회는 65세 이상 고령자는 다른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일단 안전성이 완전히 확인되지 않았다면 걱정이긴 합니다만 이 백신을 대체할 다른 대안이 있긴 합니까? 네, 물론 가능하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확보한 백신이 인구수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만약에 다른 백신으로 대체할 경우 그 백신을 맞아야 할 잠재적인 접종자들이 또 다른 백신을 맞아야 하니 전체 접종 일정에 연쇄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가 얘기 들어보실까요? 추가로 여러 가지가 좀 더 있었으면 선택지는 더 넓어졌겠죠. 그랬으면 선택지가 여러 개였겠죠. 그런데 위험하다고 자기 차례에서 백신을 맞지 않으면 완전히 뒷순서로 밀린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고민되겠군요. 네. 예, 윤슬기 기자 잘 들었습니다.